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웰다잉TV 모리입니다. 오늘은 어떤 내용 같이 나눠볼 거냐면요. 우리 어제까지 우리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뭐냐면요. 이제 세상을 떠나보낸 아내를 이 가상현실 VR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다룬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. 사실 작년에 이미 시즌 1 첫 번째 작품이 있었어요. 이건 뭐냐면 이제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낸 이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이고요. 그래서 이 가상현실 속에서 이 딸을 다시 만나서 이런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딸과 다시 이별하는 그런 작품, 그런 모습들을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소위 말하는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.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사실 외국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굉장히 감동받고 눈물 흘렸던 그런 리액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아마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아마 그 시즌 2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작품에서는 그 이제 엄마와 딸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작품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. 그래서 실제로 사별 물론 이제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은 굉장히 힘들고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한국 남자들이 아내를 떠나보낸 이 사별의 슬픔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. 그래서 우울증도 굉장히 깊고 때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적절한 애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. 그래서 아마 두 번째 포커스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의 이야기를 다룬 사랑을 다룬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. 그래서 자녀분이 5분 정도 계시고요. 뭐 자녀분들은 사실 뭐 처음에 이제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.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, 우린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아빠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돼?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커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아빠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제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VR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됐고요. 생전에 살았던 집의 모양, 그 다음에 아내의 모습들, 했던 말투, 행동, 뭐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 프로그램,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잘 만들어냈고요. 그래서 함께 사랑했던 추억들, 좋아했던 장소, 추억이 살린 장소들을 함께 만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. 못했던 말들, 이제 여기 걱정하지 말고 잘 있으라. 그 다음에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 애들 얘기도 잘 전해주겠다 이런 말들도 하고, 그다음에 또 이 가상현실에 있던 엄마의 역할이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힘들 때 엄마 생각 마음껏 해도 된다고, 사랑한다고, 지켜보고 있다, 사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장면들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고요. 함께 또 엄마를 그리면서 추모하면서 그다음에 또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,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다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 요 다큐를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좀 생각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사별을 통해서 삶과 죽음,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,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. 그래서 사실 이 죽음에 대한 다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과 삶, 죽음, 사별, 뭐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.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. 이 장면에서 좀 어떤 장면이 나오냐, 이 자녀분들은 아빠가 걱정할까봐, 아빠가 슬퍼할까봐 엄마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요. 또 아빠는 아이들이 힘들어할까봐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서로 이미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립다는 건 서로 아는데 이 서로 위로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게 꼭 이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별 가족들이 이런 떠나보낸 고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추모하는 과정들이 참 쉽지가 않죠. 그래서 그렇지만 불구하고 우리 이 사별을 이겨낸 데는 서로의 가족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가족 간의 애도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, 뭐 제사 때나
아니면 명절 때나 아니면 뭐 기일 때나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든 성당에서든 절에서든 이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꺼내놓고 위로하고 이야기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. 이런 애도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상처들도 역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좀 하고 싶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작년에도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 가상현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직은 기술의 한계 때문에 이 녹화된 영상, 녹화된 몸짓, 녹화된 메시지, 녹화된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양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이 프로그래밍된 이 대상이 그냥 있는 말만 하는 그래서 조금 아쉽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남편이 할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딴소리를 한다든지 말을 끝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보다가도 약간 몰입이 깨지는 그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앞으로 점점 기술이 발달된다면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좀 양방향적인 인공지능을 통해서 양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좀 더 감동적인 그런 작품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 뭐 연극치료에서처럼 그런 롤플레잉처럼 그런 것들이 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의 다큐멘터리죠. 근데 이제 과연 안전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저는 보면서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남편분이 참여를 하면서 아내를 보고 오열하고 슬퍼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립다라는 말을 했었던 그런 이제 감동적인 사랑을 확인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. 근데 그러고서 갑자기 그렇게 막 진행이 되다가 이 아내분이 이제 자기를 떠나야겠다. 이제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감정을 그리움을 다 털어내고 폭발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잘 정돈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때 이렇게 갑자기 이 종료가 되는 이 시스템이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. 이게 과연 자기 아직 감정도 추스르지 못했는데 이제 다 폭발시켰는데 정돈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과연 안전했을까? 참여자의 심리에 안전했을까? 물론 참여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여자 동의하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 기전이 사실은 과연 안전했을까?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전후 과정 이후에까지 과연 심리 상담사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런 개입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? 물론 뭐 있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제작 과정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개입이 있었을까?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조금 안전한 작품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됐었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먼 훗날에 이 VR 시스템이 정말 상용화돼서 집집마다 가정마다 누구나 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그것들이 이 사별과 애도에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? 또 다른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 가상현실 프로그램에 늘 장착을 해가지고 실제로 아직 죽지 않은 것처럼 가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진정한 사별과 애도의 과정이 될 수 있을까?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또 다른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아직 뭐 이루어지지 않은 먼 훗날의 일이지만 점점 기술이 발전한다면 그렇게까지도 변질될 수 있지 않을까? 이게 진정 이 VR 시스템이 과연 애도와 상실에 대한 사별에 대한 극복이 될 것인가?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인가? 집착이 될 것인가?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진정한 사별의 극복은 사별을 수용하고, 그다음에 수용한 만큼 또 아픈 과정들을 겪어내고, 그다음에 그 사람이 떠난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자신의 삶을 새로운 의미로 살아나가는 것들이 바로 진정한 사별의 극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. 그래서 물론 이 영상에서 다 담기진 않았지만 이 가족들은 또 이 엄마가 떠난 이 사별 이후의 과정에서 서로를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역할들을 잘 해나가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는 덜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사별을
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아마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었던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.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본 작품이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조금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그려낸 작품이기도 하지만 추후에 또 다른 속편이 제작된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별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, 미처 말하지 못했던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죽음을 맞이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낸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작품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시즌 3, 4가 제작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도 방향성이 주어진다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다음 주에 3부작은 이제 태안 화력발전소에 있는서 안타깝게 그 이제 근무 중에 돌아가신 이제 김용균 님의 어떤 그 근무 과정과 죽음까지의 과정들을 VR로 담아낸다라는 취지의 어떤 예고편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, 아니면 어떤 취지로 어떻게 제작됐을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주가 또 기대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, 한번 너를 만났다 보시면은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의미 있는 재미있는 내용들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웰다잉TV 웰다잉 플래너 모리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